아마 소형 건설 현장에서 밥캣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작은 장비 하나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죠. 두산밥캣의 이야기를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산밥캣을 이야기할 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회사는 그냥 시장에서 물건을 잘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키드 스티어 로더라는 제품 카테고리를 세상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 그대로 이 업계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산바켓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 번에 쭉 훑어볼 겁니다.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뭘 주목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산밥캣이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보죠.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혁신의 아이콘이자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회사의 큰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960년에 기술 혁신으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고 2007년엔 두산그룹의 가족이 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죠. 그리고 최근 행보를 보면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기존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아주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두산밥캣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그리고 무엇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회사의 성적표를 제품별 또 지역별로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파이 차트,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소형 장비가 여전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산업 차량이나 농업, 조경 장비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들을 성공적으로 장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아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지역별 매출을 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두산밥캣의 심장은 어디냐?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이 북미 시장 한 곳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한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이 차트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 두 개의 핵심 축, 그러니까 북미 시장과 소형 장비 사업이 얼마나 꾸준하게 이 회사를 떠받쳐 왔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이 되죠. 말 그대로 두산밥캣 실적의 가장 튼튼한 기둥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두산밥캣 앞에는 어떤 과제들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최근 시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던 호황기가 지나고 이제는 건설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관세 정책이라는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이죠. 자, 이런 도전에 맞서서 두산밥캣은 축의 세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제품 가격을 올려서 관세 부담을 좀 덜어내고 또 내부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멕시코에 새로 공장을 가동해서 근본적인 원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회사가 직접 내놓은 2026년 목표치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사가 2026년에 목표로 하는 연간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8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영업이익은 7천억 원이고요. 그런데요, 한 증권사 분석을 보면 여기서 아주 재밌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목표치가 사실 꽤 보수적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력 시장인 북미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환율도 회사에 불리한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세운 목표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상황이 예상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거나 어쩌면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두산밥캣이라는 기업을 볼 때 과연 무엇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회사의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까요? 앞으로 두산밥캣의 실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 제품 가격을 추가로 더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둘째는 건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과연 언제
그리고 얼마나 내릴지, 바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두산마켓의 실적 방향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내용인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